앉아주세요. 넓게, 네. 네, 선생님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계획을 하면서 학기 초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고교학교제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그 선생님들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 학기 한 번은 해야 하면서 계획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막 바쁘신 중에, 그리고 또 막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중에 선생님들을 모시게 돼서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행사였습니다. 저에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 연수를 계획하면서 사실은 얼마 전에 관심이 가지게 됐는데 또 마침 이렇게 강사분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이제 명리학을 활용한 상담 기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연수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 나를 알게 해주는,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선생님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강사분을 모셨고요. 바쁘시지만 마음 편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법무법인 디지털 회장님이시고요. 손창록 박사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손창록이고요. 저는 지금 강서에 가면 호서 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호서 전문대학 이사장님이 목사님. 한 번도 평생 동안 사주팔자를 본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를 만나서 제가 이 부스터샷을 3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끼고 하면 굉장히 말이 불편하니까 제가 이걸 말할 때는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연한 기회에 그 이사장님을 제가 뵙게 됐습니다. 의사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한테 그래요. 사주팔자 공부를 왜 했느냐? 나는 사주팔자 공부라는 것이 철학관 차리려고 한 게 아니다. 제가 나이가 76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지금도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5시까지 제가 공부를 합니다. 명리학과 풍수학을 공부를 해요. 제가 풍수학 박사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호서대학 가서 명리학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 가서는 17년 동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풍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서 전문대학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왜 사주팔자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은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난들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고 왜 난들 재벌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태어난 그릇이 이렇게 사는 것을 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길로 가야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한 것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풍수학은 한 35년 정도 됐고,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한 번도 당신은 이 사주팔자를 본 일이 없는데 자기 사주를 봐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줄 수는 있습니다. 100% 맞추느냐? 100% 못 맞춥니다. 80% 정도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왜 20%는 못 맞추느냐? 20%는 하느님의 영역이다. 왜? 사람이 사주팔자, 사주가 4개의 기둥입니다. 4개의 기둥이 8글자밖에 없어요. 8글자. 그런데 사주팔자는 60갑자, 60갑자로 120자 글자 가지고 푸는 건데 누구든지 사람은 8글자밖에 태어나질 않아. 그래 근본적으로 부족하게 태어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우주의 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한낮에 40도, 50도 올라가는 한낮에 태어난 아이하고 한겨울에 한밤중에 태어난 아이하고 성격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의 기운을 받습니다.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 행로가 다른 겁니다. 저는 원래 첫 직장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제가 4년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10명을 뽑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도 조금밖에 안 뽑았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10명을 뽑았는데 9,980명이 시험을 봤어요. 내가 꼴찌로 붙을래도 9,970명이 내 뒤로 있어야 내가 꼴찌로 붙어요. 그런데 검찰청이나 법원은 실력순 가지고 서울지검부터 발령을 합니다. 제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2등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지검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4년 딱 하고서 그만뒀어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현재 법무법인 디지털 회장으로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변호사가 5명 있어요. 우리 직원이 합해서 전부 다 20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검찰청에 근무를 하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해 보니까 이 사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에요. 선생님 여러분한테는 나는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직자. 왜? 성직자는 교회 목사나 스님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젊은 학생들이 앞날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루 24시간 동안 학생이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돼.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거 보는 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인생의 학생들이 인생의 길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저 강서에 한서고등학교 와서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은 성직자다. 그 학교 가니까 한 60명이 모였어요. 앞에 자리를 비워놨어요. 전부 다 뒤에 앉았어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앞에 앉으신 분하고 뒤에 앉으신 분이 성격이 달라요. 왜 다르냐? 앞에 앉으신 분은 그래 오늘 강사가 왔으니까 무슨 말씀하냐 한번 들어보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뒤에 앉으신 분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그래 오늘 강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방관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학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학생이 변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은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사장한테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검찰청에 4년 근무를 했는데
내가 도저히 내 체질이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내가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4번 1번으로 들어갔어. 1976년도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 땅 고르기 전에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내가 지원을 했어. 그 당시 나를 면접하신 분이 작년 저장님에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이 나를 면접을 했어. 그분이 그 당시에는 과장했어. 어저께만 해도 검찰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왜 일반 회사 오라고 합니다. 나는 검찰청에 별로 체질이 안 맞는다. 일반 회사 가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다. 여러분, 검찰청이나 법원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도 없어요. 지나온 일을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져. 유능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살인자도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이 단점을 잘 끄집어내서 유능한 변호사예요. 항상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해. 행동이 부정적으로 변해. 그러나 선생님이나 일반 회사 직원들은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하루하루 목표가 달라.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 오게 만들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 회사의 특성이에요. 나는 그게 체질이 맞아. 그래서 내가 롯데백화점 지원하니까 신입사원으로 지원했어요. 내가 공무원, 4급 공무원 내가 4년을 근무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4급 검찰직 공무원 1기생이야. 나 또 할 수 있겠느냐? 시켜만 주라. 과장을 주겠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백화점 비읍자도 모른다.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1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일반에서 50년을 근무를 했어요. 제가 공기업 사장도 2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호서 전문대학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학생 지도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명리학을 가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릇이 달라. 티코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벤츠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화물차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어. 티코로 태어난 사람이 벤츠 역할을 하려면 안 돼. 벤츠는 벤츠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화물차는 화물차 역할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 젊은 학생들한테 네가 태어난 그릇이 이거다. 너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교수는 안 되고 명예교수 추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 지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 지도를 합니다. 명리학을 가지고 학생 오라고 그래요. 네 생리를 한번 대봐라. 내가 딱 풀어요. 너는 성격이 이런 것이다. 너는 이걸 하고 싶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대전고등학교는 전국에 수재가 들어가는 학교예요. 제가 중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제 중학교에서 단 한 명 들어갔어요. 대전고등학교는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서울대학을 150명 들어갔어요. 연대고대 60명씩 120명 들어갔어요. 290명, 300명 이하, 300등 이하 사람한테만 육사, 해사, 공사 지원을 하겠어요. 그 이후 사람, 400등 이상 사람한테 한양대학이나 다른 대학을 지원하겠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써줘.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뜻에 따라서, 부모님이 뜻에 따라서 학생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강제로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하다 보니까 4년 동안 왔다 갔다 해. 나와서는 재벌 회장 되고 싶고 삼성전자 가고 싶어.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야. 헤매다가 나이 40, 50대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일반에서 취직해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내 열심히 안 했으면 승진시켜줬어요. 그리고 55세까지 정년 보장해줬어. 왜 55세까지냐?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살이에요. 60살. 그러니까 한 5년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여성 선생님 여러분들은 살기 싫어도 95세까지 살아줘야 돼. 남자 선생님 여러분들은 살기 싫어도 90살까지 살아줘야 돼. 이게 평균 수명이야. 그런데 요즘에 정년퇴직이 있습니까?
선생님 여러분이야 있겠지.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능력 없으면 40대 중반도 잘라. 이게 경쟁사예요. 옛날 같으면 나이 60, 70대야 사장을 시켰어요. 지금은 40대 사장을 시켜. 40대 사장 되기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45살 되면 잘라. 능력 없으면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45살, 50살 때 잘려가지고 40년 동안 뭐 할 거냐 이게야. 행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서 돈 버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되는 것이고 재벌회장만 되는 게 행복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팔자대로. 이 목사님이 감동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사주를 볼 수 있느냐? 자기 층 봤대요. 내놓으십시오. 100% 못 맞추고 80%밖에 못 맞춥니다. 왜?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라는 얘기 들어봤죠? 하루 24시간을 12로 나눠. 2시간 단위로 나눠 시간을. 그런데 지구는 1시간에 1600k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1600km. 그리고 10만 km로 공전하고 있어요. 1시간 전에 지구의 자연의 기운하고 1시간 후의 기운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100%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20%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랬어. 그래도 봐달래요. 내가 얘기했어. 이 사장님 사주를 보니 이 사장님은 부모님이 덕을 10원도 못 받습니다. 단 10원도 못 받다. 그런데 현재 이 사장님이 학교 건물이 빌딩이 6개야. 파주에 학교 부지가 한 30만 평대. 이렇게 된 데는 100% 다른 사람이 도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써있는 애예요. 제가 배운 대로 읊은 겁니다. 자기 과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렸을 때 그분이 지금 80 하나요.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학생들 잘 몰라요. 우리 나이 때는 1년에 쌀밥을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리밥을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밥을 먹어보는 것이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해서 겨우겨우 해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서 나는 살 길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보다 2시간 먼저 출근했대요. 2시간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가리키고 또 다른 선생님보다 1시간 늦게 퇴근을 했답니다. 3년 후에 교장 선생님이 불러요. 당신 나 좀 보자. 내가 당신을 3년 동안 봤는데 당신은 선생님 하지 말고 사업을 해라. 저는 사업을 해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체를 만들어 줄 테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갚으라고 해서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돈을 대서 출판사를 만들어 줬어요. 그 출판사를 선생님 할 때처럼 열심히 한 거야. 하다 보니까 돈을 떼돈을 벌었어. 갚았어.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또 불러. 당신은 학교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학교 사업으로 운동장도 있어야 돼. 건물도 있어야 돼. 없습니다. 내가 은평구에 땅이 있으니 이걸 내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비 신청 학교를 만들어서 줄 테니 운영해봐라. 중학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전문대학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전부 다 그 앞만 앞으로 해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저 충남 호서대학 이사장 하시는 최석규 이사장이며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영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영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학교에다 모든 걸 기증하고 자기는 탄칸방에서 학교에서 지고 탄칸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분이 영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사주팔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서 전문대학교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학생 지도를 합니다. 제 소개는 요 정도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얼굴 쳐다보세요. 뿌린팀글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좀 틀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원리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이게 1987년도에 유심초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가사의 주인공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1970년, 80년도에 그때는 전철이 없었습니다. 버스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이 유심초의 사랑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은 고대 국문학교를 다녔어요. 고대 국문학과. 서울 시내의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이야.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버스 차장이 그 목발을 짚고 그 학생이 나타나면 부축을 해서 차에다 태우고 내릴 때 부축에 내렸어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정이 들었어. 차장이 쉬는 날은 그 대학생하고 차장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외동아들 아버지가 알았어.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야.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버스에서를 찾아갔어요. 난리를 폈어. 확 뒤집어놨어. 버스 차장을 만나서 어디 이 시골뜨기 못 배우고 년이 어디 감히 우리 아들하고 연애를 하느냐? 난리를 폈습니다. 이 차장이 쇼크를 받고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고향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 한 달 만에 다시는 버스 차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내보냈어요. 집을 나서자마자 이 학생은 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그 차장이 집 주소를 알아서 그 길로 시골로 갔어. 시골로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 오빠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 오빠한테 사연을 얘기했더니 오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뒷동산에 올라가. 가니까 무덤이 하나 있어. 이 무덤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찾던 그 버스 차장이 무덤이라고 그랬어. 이 내 동생이 15일 동안 집에서 앓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이 고대 국문과 다니는 이 학생이 그 묘에 가서 눈물을 쏟고 거기서 시를 눕힌 겁니다. 이게 그 가사 내용이에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야.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야. 국문을 깔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시를 잘 썼어요. 시를 쓰고 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인생은 아들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버스 차장이야. 그러나 아들이 입장에서는 천사야, 천사. 나를 알아주는 천사야. 그 버스 차장은 대학생 연인을 뒀다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아버지 욕심 때문에, 가문의 욕심 때문에 그 차장을 죽음을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외동아들을 죽음을 이르게 만들었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야 아들을 위해서 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입장이 아니고 부모님 입장이 아니고 그 학생 입장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 70년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욕심 때문에, 학교의 명예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를 일방적으로 했어. 지금은 달라졌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외동아들도 잃고 두 젊은 청춘을 죽게 만든 이 가사가 유심초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곡절을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진로 지도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깊이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서울법대 1등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주팔자를 가장 잘 본다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분이 박재현이라는 분이야. 그분은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 2000년도에. 얼마나 잘 보냐고 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사복을 입고 찾아갔어. 사복을 입고 찾아가서 생년을 딱 댔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랬더니 이 도사라는 분이 탁 쳐다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써줬어. 큰일을 하러 오셨군요. 성공하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이 말 써줬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5.16 쿠데타를 이룬 거예요. 어느 날 어느 학부형이 찾아왔어.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이 부산고등학교 전체 1등이야. 부산고등학교 전체 1등이면 서울대학은 눈 감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 감고 들어가. 사주를 딱 내놓으면서 우리 아들 사주입니다. 이번에 대학을 입학을 하겠습니까? 물었어. 합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쳐다보더니 보내지 말아라. 서울대학을 보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나오면서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아들이 부산고등학교 전체 1등을 하는데 무슨 헷갈린 소리가 났냐 하고 서울대학 법대를 들었는데 법대 1등을 했어. 1등. 1등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서울법대 1등으로 졸업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고시 파스를 해야 돼. 고시 파스를 못하면 병신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저 시골에서 형편없는 대학에서 고시 파스를 못하면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서울대학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고시 파스를 못하면 이건 병신이야. 쌍병신. 고시 파스를 9번을 떨어졌어. 9번을. 이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법대 1등으로 들어가는데 왜 고시 파스를 안 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본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왜 떨어져? 9번을 떨어졌어. 결국은 안 됐어. 취직이 안 돼. 서울법대 나온 사람 누가 써주려고 그래? 안 써줘.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 잘 안 써줍니다. 왜? 너무 자기만 알거든. 너무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안 써줘. 융합을 해야 되거든. 융합을 해야 돼. 어울려야 되거든.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잘 안 써줘. 그러니까 취직도 못해. 인생으로 나락으로 빠졌어. 폐인이 됐다 이 말씀이. 만약에 그 부모가 그 학생의 진로 지도를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 BTS 거기 써 있어요. BTS. 여러분, BTS 더 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방시혁이라는 사람이에요. 방시혁. 방시혁. 여러분, BTS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도 BTS는 다 알아.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알아. 근데 BTS가 서울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서울고등학교 전체 1등을 했어요. 중학교도 1등을 했어. 초등학교도 1등을 했어. 그 어디 가야 돼요? 서울법대 가야 돼. 서울법대. 아버지는 서울노동청장이야. 어머니는 전지옥으로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어. 동생은 이대를 나와서 디자이너야. 할아버지는 판사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 얘는 무조건 서울법대를 들여서 판사를 시켜라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얘는 쉬는 시간만 되면 기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타 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최명자 씨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불렀어요. 너는 왜 기타를 가지고 노냐니까 저는 노래 부르고 기타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니가 계속 격려를 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그걸 해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알았어. 할아버지가 단식 투쟁했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집합시켜놓고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굶어 죽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어.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머니는 따로 방시혁이한테 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서울법대로 원서를 넣는다고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서울물리대 미학과를 나왔어. 그때부터 얘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훌륭합니까?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말을 제가 한 말을 누가 썼느냐? 그 최명자 씨 어머니의 동기생 동덕여대 현직 교수예요. 그분이 쓴 거예요. 내 친구, 자랑스러운 친구 최명자가 BTS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여러분, 학생의 진로지도, 우리 자녀 진로지도는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90살까지 살아야 돼요. 최소한도 경제활동을 80살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일반 회사에 가면 40대 50대도 능력이 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성을 갈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싸이 얘기 다 싸이. 에디슨 얘기는 이미 다 알겠죠. 에디슨은 실험을 해서 2000번을 실패를 했어. 에디슨의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에 3개월. 그 양반은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3개월이 전타야.
말썽을 일으키니까, 하도 질문을 많이 해제키니까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랬어. 퇴학을 시켜버려서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에디슨의 특기를 누가 알아봤느냐? 어머니가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보고서 에디슨한테 과학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뭘 발명했어요? 전기를 발명해서 전기. 여러분 책은 나중에 보시고 제 얼굴 쳐다보세요. 다 써 있으니까. 책에 있는 얘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얼굴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호응을 하셔야 제가 신나서 강의를 열심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제가 대하면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 1시간에 100만 원 한 점 안 가. 그런데 우리 박래호 선생님이 특별히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특급씩 해주고 싶다. 그래서 공짜도 좋다 그랬어요. 나는 선생님들한테는 성직자한테는 공짜로 해주고 싶다. 제 강의 무지무지하게 제가 잘하는 강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하는 강사예요. 저는 강의를 여러분 20년 이상 하고 있어요. 20년. 제가 롯데에서도 다른 직원은 저는 몰라도 롯데백화점 롯데 직원이 나를 보는 간첩이에요. 내가 롯데백화점을 대한민국 1600세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내가 4번 1번이라고 그랬지. 4번 1번. 그래서 에디슨이 어머니가 훌륭하신 겁니다. 에디슨이 어머니가 바로 에디슨이 장점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물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 아시죠? 가수 싸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 강남에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CEO 오너예요. 오너. 가수 싸이의 이름이 박재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수 싸이를 자기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학교 보내느냐? 미국 보스턴 대학 국제경영학과를 입학을 시켰어. 그리고 돈을 보내줘서 미국으로 보냈어. 가수 싸이는 속마음은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음악. 그래서 등록금이 오면 보스턴 대학 경영학과를 들어가자마자 자퇴를 해. 들어가자마자 자퇴하고 아버지 모르게 버클리 대학 음악과를 들어갔어. 그리고 등록비 오면 버클리 대학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배웠어. 3년 동안 몰라서 집에서. 3년 후에 아버지가 알았어. 우연히. 소환 들어와. 가수 싸이 아버지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골프채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막 팼어. 아버지 말 안 듣고 버클리 대학 음대를 들어가? 너는 앞으로 내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골프채로 맞아가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쳤어. 아들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BTS 나오기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싸이야. 강남스타일. 여러분 장점을 살려줘서 진로지도를 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행복. 행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서 성직자야.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은 틀립니다. 부모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여러분이 학생들의 신경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줄지에 따라서 학생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학생 지도를 하면서 내가 그 학생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90%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하고 싶으냐? 다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참고로 사주팔자를 풀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풀어보면서 그래 너는 이게 특이거트다. 이 길로 가라. 제가 단국대학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가니까 강의실에 한 500명이 집합했어요. 그 학생들은 딱 앉으니까 여러분처럼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앞에 4줄만 강의를 딱 들어. 학생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딱 팔짱 끼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내 얼굴을 안 쳐다봐.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내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나는 여기 여러분한테 돈 받으려고 강사한 게 아니다. 여기 선생님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왔다. 나는 여러분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런데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갖다 학교에다 바친다. 그리고 하숙비 대주고 쓸 거 못 쓸 거 하면서 여러분 대주는데 여러분은 졸고 있어? 여러분이 학생이냐? 일어서 그랬어. 일어서.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내가 30분 동안 서 해놓고서 내가 강의를 시켰어요. 그 학생들이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면 삼성전자 가고 싶지, 외국 회사 구글 들어가고 싶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얼마나 살기가 쉽겠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은 30%밖에 안 돼. 실제는 학교에서 가라니까 간 거예요. 가라니까, 성적에 따라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안 맞으니까 조는 거예요. 조는 거. 학점을 준다니까 할 수 없어서 듣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그게 심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박래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남한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진짜 학생들이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학생이 특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진짜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나는 거기 가서 강의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박래호 선생님이 요청했고 또 우리 부장님이 기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전통적인 진로 지도 방법 여러분 열심히 얘기했어요. 현대적인 진로, 옛날 전통적인은 첫째가 부모 희망이야. 너는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표슬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공상, 그러니까 공무원 1등, 무조건 공무원. 그리고 농사, 두 번째 장사치라고 그랬어. 장사치, 우리 집안은 안 맞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를 가야 돼. 판사 검사를 해야 돼. 너는 열심히 해서 뭘 해야 돼. 부모님이 정해줬어. 누구 희망? 학생의 희망이 아니야. 부모 희망이야. 그리고 학교 희망이야. 학교 명예.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가느냐, 연고대 몇 명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정해줬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인생 90까지 살아야 돼. 개성과 특성이 틀려서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강서고등학교 가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느낌에. 강서고등학교 가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있죠. 직업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지.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20명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변호사 5명이라고 그랬죠. 변호사도 자기가 변호사를 하고 싶은 변호사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 눈꽃 들서 열심히 해. 근데 어거지로 변호사 된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 뺀질거려.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이 월급 타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온 직원은 적당히 해. 땡 하면 회사 들어와. 땡 하면 나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은 20분 전, 30분 전에 회사를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 퇴근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나가. 이게 본인이 직질이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월급을 타더라도 즐겁게 월급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거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특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특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현대 지도자는 사람들. 자, 한국인 행복의 조건. 첫째는 옛날에 가족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어떻긴 뭐 어때.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10대 저기 조상이 영의정을 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전통적,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는 이 학교로 가야 돼. 너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가둬놓고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둬놓고 사육. 공부 집에서 가둬놓고 사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켰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직업이요. 농사 안 돼. 장사하는 거 안 돼.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이게 두 번째 직업이 선택 기준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돈이에요. 돈. 돈을 너무 밝히면 이게 좀 쌍놈이라고 그래. 쌍놈. 맨 마지막에 건강이야. 건강이야. 잠을 채우던 4시간 공부해라. 3당 살아. 3시간 잠은 붙고 4시간 저기 공부하면 떨어진다. 이거 건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렇죠? 건강과 상관없어. 가족 명예를 위해서 내가 관리가 되느냐, 이게 중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써있죠.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돈이 자유예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없어. 돈이 자유예요. 여러분, 내 말씀 잘 들어요. 돈이 자유예요. 개념이 바뀌었어. 두 번째가 뭡니까? 건강이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을까? 옛날 같으면 토요일도 일을 했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주 5일째. 그렇죠? 앞으로는 주 4일째가 돼. 건강. 제가 골프를 칩니다만 옛날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도 골프 치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골프 못 쳐. 하도 젊은 사람이 많아서. 더블로 올랐어. 왜 젊은 사람이? 지금은 집사는 늦지 않다. 오늘을 즐기자. 이게 개념이 바뀌었어. 우리 때는 무슨 소리가 있어? 오늘을 굶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개념이었어. 그런데 우리 아들만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오늘을 즐기자. 개념이 바뀌었어. 여러분 학생도 생각이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바뀌어. 그 학생들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도 변화해야 돼. 여러분도 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해야 돼.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 이 말씀. 바뀌었어. 가족이 세 번째야. 그리고 직업이 네 번째야. 직업이 네 번째야. 내가 바리스타를 하면 어떻고, 축구 선수를 하면 어떻고, 골프를 하면 어떻고, 내가 농사를 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이야. 여러분, 고진영 골프 선수가 1년에 50억을 벌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 상대를 나왔으면 50억 벌겠습니까? 평생 죽었다 깨도 50억 못 벌어. 왜? 회사에 들어가면 대학 졸업한 사람 230만 원 줘. 1년이면 2,500만 원. 언제 50억을 벌었습니까? 근데 매년 50억씩 벌어. 매년 50억씩. 여러분, 손흥민이가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이에요, 500억.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지 않고 선업대를 나왔으면 1년에 500억 벌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 인물 되겠습니까? 직업은 맨 마지막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그렇죠? 행복하면 되는 거야. 삶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이 행복.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가족이 명예를 위해서, 가족이 명예를 위해서, 집안이 명예를 위해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내 건강은 없어. 내 직업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학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리학. 그러면 명리학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쉬운 것만 거기다 써놨어요. 왜? 그래 어려운 건 얘기하면 1시간 반 만에 다 얘기할 수도 없어. 내가 35년을 명리학을 공부해도 지금도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왜? 8글자 가지고 사람이 운명을 파악한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80%밖에 못 맞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내가 명리학과고 풍수 공부를 해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성인들이요, CEO들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하시면 딱 되면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해. 1시간 반씩 내가 걸어. 여러분, 내가 76이에요. 내 동기생들 76살 보면 다 늙어버린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 노인이 행사를 해. 여러분, 강의를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젊어져.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연령대하고 선생님 여러분 연령대하고 천여 차이가 나. 왜? 사람이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고 목표가 있으면 늙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야. 저는 목표가 90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90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76이니까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어. 14년. 14년. 내년에는 내가 책을 한 권 쓰려고 그래. 뭘 가지고? 제목이 명리학으로 진로 지도하는 방법. 내가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학생 지도한 거, 내가 이걸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명리학으로 쉽게, 여러분이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명리학으로 진로 지도하는 방법을 내가 쓰려고 그래. 그래서 매일 내가 원고 작성해. 저는 사장만 29년을 했어요. CEO만 29년을 했어요. 내가 사장은 타이프 7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말로 하면 돼. 얘기해. 딱 들어보고 오케이 해 말아. 이것만 하면 돼. 가져봐. 사인. 1년에 내가 글씨 쓰려고 첫 자도 안 돼. 그런데
이걸 내가 강의를 하려고 원고를 내가 써야 되는지 원고. 이 원고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글 쓰려는 거 글씨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명리하고 풍수는 90%가 한문이야. 한문으로 써야 뜻이 통해. 한문으로 써서 타이틀 쳐다보면 그걸 못 읽어. 타이틀 치는 젊은 사람이 못 읽어. 이게 꼭 통을 다 해야 돼. 이거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래서 우리 사위가 삼성전자 부장이야. 불렀어. 야, 태블릿 PC 하나 사와라. 사왔어. 책을 놓고 기억자가 어딘지 한참 헤매. 기억, 니은 이렇게 쳐서 연습을 제가 500페이지짜리 책을 10권을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눈 감고 10권으로 치네. 눈 감고 책 옆으로 막 쳐내. 막 쳐. 그래서 원고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학생들에 딱 보내. 출력해서 가져라. 그리고 저는 USB에다가 딱 입력해가지고 야, 이것만 해도 현대인이네. 그렇죠? 나이 76세. 왜? 시대에 따라서 사람은 변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고시 공부하느냐고. 고3 무슨 내년 대학 입학식 뭐냐고. 아니야. 나는 즐거워.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야. 강의하는 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평균 이틀에 한 번씩 책을 읽어요. 책 한 권씩 읽어. 책 한 권 읽는데 하루도 안 걸려. 왜?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그래서 끝나면 이제 교보문으로 가서 책을 가서 공부를 해요. 강의할 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이 강의도 보통 사람 못해. 그렇죠? 선생님 여러분도 이 체질이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검찰청, 여러분 검찰청 끝발 얼마 좋습니까? 옛날 검찰청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끝발이 좋았어. 진짜로 끝발 좋았어. 경찰도 꼼짝 못했어. 근데 거기를 과감하게 확 때려치고 내가 일반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 내가 지금 내 사주를 풀어보니까 그게 내가 갈 길이야. 그게 내가 갈 길이야. 내가 박사학위가 2개가 있어. 하나는 행정학 박사, 하나는 풍수학 박사야. 박사학위 내가 65살 이후에 땄어. 65살 이후에 내가 박사학위 2개를 땄어요. 이게 체질이 안 맞아 못하는 게 그렇죠? 내 우주에 태어난 기운 사주팔자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내 사주를 풀어보니 너는 늦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 늦게 공부를 해라. 그럼 말을 해라. 그리고 책을 써라. 이거라는 거야. 이게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여러분 새벽 2시라도 공부하라면 합니까? 어거지로 시키면 안 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반씩 쉬는 시간 없이 막 시간에 떠들어도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곤한지를. 보통 사람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체질이 체질. 명리학이라는 뭐냐? 내가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한여름에 40도 50도 될 때 한낮에 태어난 사람하고 한겨울에 오밤중에 태어난 사람은 우주의 기운이 달라. 우주의 기운이 전혀 달라지면서 그게 성격이 다른 거야. 태어날 때 성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내가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 누가 뭐라 해도 우주 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여러분 목화토금수 얘기 많이 들었죠? 일주일이 뭡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일이 뭐예요? 해를 얘기하는 해. 월이 뭡니까? 달. 불. 화가 뭡니까?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일주일이야. 달과 해와 토성, 목성, 금성, 수성.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밀무가 썰무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해. 자연을 거슬릴 수가 없어. 아무리 미국이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도 허리케인, 태풍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아. 화산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지진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서양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 야, 동양 학문이 진짜 심오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리학과 풍수에 대해서 논문이 제일 많은 곳이 미국이야. 서양에서 깨닫기 시작했어. 여러분 풍수를 미시라고 그래? 아니야.
옛날 이주시대 때는 명리학하고 풍수는 과거 시험이 필수 과목이에요. 명리하고 풍수는 보통 과거 시험 떨어져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명리하고 풍수를 반드시 배웠어. 이게 뭐냐? 명리하고 풍수가 자연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연이치. 이 자연이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자연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명리학고 그리고 풍수학이에요.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은 내명이치, 명리의 개념, 명리는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내가 우주에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며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나침판, 너는 이런 자세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가라. 여러분, 선생님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특기를 타고나야 하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특기를 타고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님 못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약간 변화가 돼요. 왜? 내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왜? 24시간 동안에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3분의 2 이상을 같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직자라고 합니다. 성직자는 우매한 민중을 불을 밝혀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 앞에서 강의는 나도 훌륭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내쉬는 순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숨을 내쉽니까? 들어 마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 숨을 내쉬는 거예요.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이게 울음이에요. 첫 울음이에요. 죽을 때는 숨을 들이키고 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몰랐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죽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내쉴 때 100회, 여기 정수리 100회를 통해서 우주의 기가 들어와. 그때 성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이적이면 제왕절개로 아이를 많이 태어나게 해요. 우리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한 달 정도 있으면 아기를 낳는데 예정일이 언제인데 좋은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근데 물었어. 아들이냐 딸이냐 물었어. 옛날에는 나봐야 알아 그렇죠. 요즘에는 다 알아. 아들이 딸인지. 무엇을 시키고 싶냐 물어봤어요. 무엇을 시키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니까 자기 딸은 대학 교수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제왕절개는 자연풍만일 열흘 전 넘으면 안 돼. 열흘 이내 해야 돼. 열흘 동안 생년월일하고 시까지 쫙 미시까지 분석해서 내가 날짜를 딱 잡아줬어. 이 날짜에 나라. 이 시간에 나야 된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라. 상의했더니 그 중에 났어. 요즘 내가 갖고 와도 물어봅니다. 잘 큽니까? 열심히 잘 큽니다. 열심히 잘 큽니다. 아주 명랑합니다. 아주 명랑합니다. 이제 3살 됐어. 3살. 3살 됐어. 3살. 그 길로 키워라. 얘는 태어나기를 대학 교수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 총장이 될 것이다. 분명히 대학 총장이 될 것이다. 내가 써줬어. 이 사례에 대해서 써줬어. 얘는 대학 총장을 키워라. 의식적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 키우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면 그렇게 돼.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 있어. 그렇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노래에서 히트를 쳤어. 그러면 그 가수는 그 노래 가락처럼 되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남진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춤을 자고 명랑의 노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진은 나이가 70몇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항상 젊은 사람 같이 그렇죠. 아주 즐겁게 살아. 그 노랫말처럼 되는 거야. 산장의 여인 부른 사람은 쓸쓸히 산장에서 혼자 죽었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 산장에서 혼자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말이 씨가 된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 여러분들 항상 나를 즐겁게 해야 돼.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내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은 진짜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것이다. 계속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어째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안 돼. 그러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는 일마다 안 돼.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그게 우주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야. 명리학이라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운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람은 태어날 때 그릇이 달라. 그릇이 달라. 티코로 태어난 사람, 벤스로 태어난 사람, 화물차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벤스로 태어나서도 차갈길을 만나면 잘 달릴 수가 있어, 없어? 못 달려. 티코로 태어나서도 고속도로를 만나면 잘 달려, 못 달려? 기동차에 다니지. 이게 운이야, 운. 이게 운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운칠 기삼이라고 그랬어요. 운칠 기삼. 운이 70%예요. 그 운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90까지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해. 계속 주입을 해. 공부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 지금도 나를 오라는 데가 무지하게 많아. 지금도. 아이고, 나는 끝났어. 아이, 치는 내가 뭘 해? 걸음 이렇게 걸으면 나 오라는 데가 있어, 없어? 박내호 선생님 영화에서 나 많이 하라고 그래? 아니! 내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기. 그래서 운은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운칠 기산. 이 운이 10년마다 바뀌어. 옛날부터 이런 얘기죠. 10년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고. 이게 그 소리야. 대운이라는 게 대운. 세운은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대운. 10년마다 여러분 운세가 바뀌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이 계속 돈 버는 게 아니야. 하다 끓길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99.9%가 사주팔자를 봐. 나한테 묻는 사람 무진장이 많아. 왜? 내가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언제 내가 그만둘 거야 되냐? 언제 내가 후세한테 무게될 거냐? 언제 내가 다른 쪽으로 바뀔 것이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있어 없이? 없어. 지금부터 30년 전에 인류 기업이 지금은 근접이 쓰러졌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운때다 이 말씀이에요. 그 운을 알려주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명리학이. 여러분 여기 써 있죠? 명리학은 내명의 이치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 거기 다 써 있어요. 책에. 자기를 거기에 맞는 합당한 노력을 통해 변한다는 것이 면의 기본 사상이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운은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목표를 세우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같은 사주팔자를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일까? 2019년도에 30만 2천 명이 태어났어. 30만 2천 명이. 30만 2천 명이 태어났어. 이걸 365로 나눠.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24시간을 12로 나눠. 남녀를 하면 35명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태어난 사람이 35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선생님이 됐어. 어떤 사람은 지금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재벌 회장이 돼 있어. 어떤 사람은 학교도 못 가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 왜 그럴까?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런 게 환경.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이 바로 선생님 여러분이. 그 다음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친구. 그리고 주변 환경이에요. 어느 동네에 태어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경상도 사람 성격 다르고 전라도 사람 성격 다르고 충청도 사람 성격 달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왜? 그 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태어나는 식물이 다르고 여름에 태어난 식물이 다르고 가을에 태어난 식물이 다르고 겨울에 태어난 식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방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누가 태우냐에 따라서 1등 상품이 되기도 하고 하품이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제주도에서 잘 되는 감귤이 강원도 가면 뭐예요? 탱자가 되는 거예요. 탱자. 강원도 가면 탱자. 같은 감귤인데 왜?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는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여러분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성직자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의 학생들은 여러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인생이 뭐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명장을 알아야 돼. 어떤 자세로 태어나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어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냐,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월급쟁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 왜? 와, 뛰어나가고 싶어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CEO 생활을 사장을 29년 했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 수천 명을 거는 게 있었어.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관리부에 배치할 사람, 영업부에 배치할 사람, 기획부에 배치할 사람 달라. 성격이 달라. 관리부에 배치할 사람을 영업시키면 잘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영업할 사람 막 나가서 뛰어야 돼. 열심히 뛰는 놈한테 앉혀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 옆에 명리학자를 앉혀놓고 생년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 재벌 회장은 99.9%가 다 명략을 봅니다. 다 물어봐. 임원을 뽑을 때, 특히 사장을 뽑을 때, 사장을 잘못 보면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해요. 그렇죠? 명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략. 그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관리에서 특기를 발휘할 사람인지, 영업의 특기를 발휘할 사람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게 명략이에요. 명략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 예, 그 다음 여기 써 있죠. 몇 시에요? 시간 다 돼가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됐어요. 여러분 쥐띠 손 들어보세요. 쥐띠 한 분도 안 계셔? 주위 계시네. 말띠 손 들어보세요. 쥐띠하고 말띠하고 그 둘이 같이 사업을 하면 의견 통일이 잘하는데 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자연의 원리야. 여러분 쥐띠, 자시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야.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오시, 정오가 점심 먹는 시간이었죠. 정오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었죠. 양의 기운이 많은 시간이에요. 양. 이 세상 천지 원리는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도 남자 선생님은 양이야. 여자 선생님은 음이야. 가능하면 양과 음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화합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양, 그 다음에 부인은 음이야. 남편이 양의 기운이 너무 세면 부인이 아파. 부인이 아픈 거예요. 기에 눌려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자 기가 넘었으면 남자가 나가서 돈을 못 벌어. 기가 죽어서. 진짜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시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양의 기운이 아주 급성하는 시간이에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1시까지 햇빛이 일정도 없어. 음의 기운이 쫙 뭐하는 시간이에요. 음의 기운은 물이야, 물. 낮은 불이요. 불과 물이 만나면 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업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 책에다 써 있어. 쥐띠 성격 써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쥐띠는 낮에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여. 그러니까 쥐띠 사람들은 밤에 술집을 하면 잘 돼. 그러고 자축인묘 진사 제일 첫 번째가 쥐띠야. 그래서 시작을 잘해. 굉장히 시작을 잘해.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해. 마무리를 잘 못해. 그리고 쥐띠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입을 짹짹거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쥐띠는 말하는 직업이 특성이 맞는 거예요. 아나운서, 어학하는 사람, 법률하는 사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쥐띠가 많아. 그리고 쥐띠는 음이기 때문에 남자를 잘 꼬셔. 남자는 여자를 잘 꼬셔. 음이기 때문에. 기운이 뭔지 아십니까? 기운이 풍수에서 기운이 많아야 호텔의 여건이 잘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호텔은 전부 다 문이 북쪽으로 나 있어.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 음이야. 남쪽은 양이야. 동쪽하고. 이 학교는 동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이 잘 되는 학교예요. 굉장히 밝은 기운이 들어와. 이 학교의 문이 북쪽으로 나 있으면 학생들 절대 공부 잘 못합니다. 공부 못하고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어망만 지나가고 있어.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책상 위치를
잘못 놓으면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해. 잘못 놓으면 공부하라 하나도 안 해. 눈만 닫으면 다른 거 보고 있어. 음기가 많아야 남녀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호텔 문은 북쪽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서울 시내 롯데호텔 문이 북쪽이야. 조선호텔 문이 북쪽이야. 신라호텔 문이 북쪽이야. 어제 제가 행사에 갔던 이 저기 강남인 호텔도 문이 북쪽이야. 다 북쪽이야.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남녀가 들어오라고. 남녀가 들어오라고. 학교를 북쪽으로 하면 될까? 안 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음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자연의 이치야. 충미충. 이게 좌우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이 뛰는 하잖아. 45%도 그렇죠. 물어보라죠. 넌 무슨 뛰냐? 그걸 여러분 참고해. 그래서 그게 100% 맞는 아이들은 80%는 맞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료주들 하나의 말씀이에요. 응? 80%는 맞아. 자, 그래서 좌우충이라고 그러는 게 좌우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띠, 손 들어봐. 소띠하고 충미충, 양띠. 소는 좌우충, 쥐띠하고 말띠하고는 충. 축은 몇 시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야. 미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전혀 반 얘기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야. 여러분 학생들 친구 관계도 그런 띠를 잘 안 맞아. 서로 싸움만 해. 검띠 손 들어보세요. 검띠 손 들어봐.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예,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견이 잘 맞아. 범띠, 말띠, 개띠가 딱 하면 의견통이 잘 돼. 의견통이 잘 돼서 사업을 하면 그렇게 끼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범띠, 말띠, 개띠는 그 자연기운에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불. 똑같이 DNA가 같아. DNA가 같으니까 뜻이 같은 거야. 뜻이 같으니까 의견통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도 같아.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삼재라고 얘기 들어보세요. 삼재. 이 범띠, 말띠, 개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같이 들어서 같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신자진. 신이 뭐냐면 원숭이띠. 그 다음에 쥐띠, 용띠. 이게 삼재예요. 이 사람들은 수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 물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 물의 기운. 그 다음에 해묘미. 해묘가 뭐냐면 돼지띠. 그 다음에 묘, 토끼띠. 미, 양띠. 이 사람들은 목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견통이 되는 거야. 사유추, 뱀띠, 그 다음에 닭띠, 그 다음에 소띠. 이 사람들은 금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뜻이 통하는 거야. 이거를 삼합이라고 하는 거야. 삼합. 여기 써 있죠? 시간을 할 때 자시, 자시. 거기 이제 쥐띠 성격, 소띠 성격, 양띠, 잔내비띠 성격을 쫙 써놨죠. 이 시간을 보고 하는 거야. 시간. 자, 여러분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 새벽 3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스님들은 몇 시 일어나? 새벽 4시 일어나. 새벽 2시까지는 2시 50분까지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술시라고 얘기 들어봤죠? 술시. 술시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술시야. 이게 술 먹는 시간이야. 그래 술시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술을 아무리 많이 퍼먹어도 건강 이상이 없어. 그런데 9시 이후에 술을 퍼먹으면 건강 이상이 있습니다. 술 많이 먹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늙으면 다 병들어. 왜? 밤새 술 먹으니까. 잠잘 때 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120살이 원래 하느님한테 주어진 시간이야. 120살이. 그런데 왜 70, 80에 죽느냐? 일찍 죽느냐? 술 먹지요, 담배 피지요, 교통사고 나지,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수명을 감축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만 따르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아. 우리 어머니가 현재 수가 97살이에요. 내일 제가 옥천을 가면 우리 어머니 목표로 가요. 왜?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사시요. 옥천. 내가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이야. 대청댐 옆에 공기 좋아. 우리 어머니가 그런 술 못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큰아들 이렇게 하고 있어. 아들, 딸 5남매야. 5남매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매일 이 요양보호사가 와. 매일 전화가 와.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핸드폰에 해, 나한테. 잘 있느냐고. 오히려 날 걱정해. 날 걱정해. 왜? 별로 걱정이 없어. 나만치. 그렇죠. 시골이 공기가 좋아. 자연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97세까지 총기가 말도 못해. 기억 다 해. 눈도 밝아. 다만 다리가 좀 편찮아서 잘 못 걸어.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고 순리대로 살면 120살에 사는 거야. 그런데 어거지로 살다 보니 어거지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돈 벌려고 어거지로 승진하려다 보니까 제명에 못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삶 원리대로 사는 것이 명리예요. 명리. 알겠습니까? 참고로 알았어요. 자시, 축시, 인시, 술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술시라고 그랬죠? 이때가 술 먹는 시간이다. 9시 넘으면 술 먹으면 안 돼요. 저는 9시 반에 잠을 자. 그리고 2시 반에 2시에 일어나. 매일. 그리고 하루도 빼놓고 제가 하루에 1시간 반씩 걸어. 저는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90살까지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맨날 집에 앉아 삼식이 밥 올 때만 기다리면 얼마나 배기 싫다 했어. 근데 때만 되면 나가. 때만 되면 나가. 때만 되면 나가니까 얼마나 즐거워. 그렇죠? 얼마나 즐거워. 어? 마누라가 즐거워. 나도 즐거워. 마누라가 인상 쓰면 내가 괴로워. 그렇죠? 나 오래 못 살아.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게 순리대로 사는 거야. 이게 명리라는 길이야. 명리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 학교가 가까운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명리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쉬워. 솔직히 말해서 아쉬워. 명리를 알으면 진짜로 인생의 묘를 알아. 묘를 알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남들 왜 국회의원 안 하고 싶겠어요? 나도 재벌 회장 되고 싶어. 그러나 내 그릇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체질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거야. 이거 사막관계 얘기했죠? 저기 쥐띠 수라고 했었죠. 수. 저 한 번 다 있죠. 그거는 바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죠. 예, 그거 이제 쥐띠. 여러분 어려운 얘기라면 못 알아듣으니까 쥐띠, 말띠, 소띠는 다 알잖아. 그렇죠? 학생들한테 물어봐. 너 말띠니까 말띠냐, 쥐띠냐? 저걸 읽어봐. 너 성격 이렇지? 거의 90% 맞아. 거의 90% 맞아요. 이거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내가 발췌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응? 소띠. 소띠는 월급쟁이를 해야 돼. 그래 편해. 소띠는 느려. 느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 그리고 잘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여. 말도 잘 안 해. 말도 잘 꾸준해. 그래서 월급쟁이가 편해. 막 나서가는 거 싫어해. 범띠는 새벽을 여는 시간이에요. 범띠. 새벽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앞장서려고 그래. 아, 나 성질도 불같아. 성질도 불같고 그 다음에 항상 리더를 하려고 그래. 앞장서려고 그래. 앞장서려고 그래. 굉장히 앞장서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 이게 시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뭡니까? 음양에 관계 있는 게, 우주 기운하고 관계 있는 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범띠는 삼양 삼음이야. 양이 셋, 음이 셋이요. 균형이 맞죠.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음력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언제부터? 입춘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입춘날은 매년 양력으로 2월 4일날 입춘날이야. 내년에는 2월 4일 오후 5시 50분에 입춘 시각이 들어와. 이게 무슨 시기냐? 내년 2월 4일날 양력으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오후 5시 50분에 이 하루 입춘이 음과 양이 정확하게 50대 50 딱 되는 시간이야. 딱 되는 시간이야. 이걸 여러 수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발견했어. 지금까지 탄 1초도 안 틀려. 그때부터 해의 길이가 하루에 1분씩 길어져. 하루에 1분씩 길어져. 정확하게 1분씩 길어져. 그럼 하지 때는 제일 길어지는 거야. 입춘날은 또 정확하게 50대 50대. 그때부터 해가 1분씩 짧아져. 1분씩. 그래서 동지 때 제일 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년 2월 4일날 오후 5시 태어난 사람은 무슨 띠일까? 금년이 소띠야. 무슨 띠? 소띠야, 소띠. 내년 2월 4일
오후 5시 태어난 사람은 소띠야. 오후 5시 50분에 태어난 사람은 범띠야. 내년이 범띠야.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왜? 그때 우주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우주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1월 1일 날 띠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음력으로 1월 1일 날 띠가 바뀌는 게 아니야. 입춘날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날 써있죠. 입춘대길 써있죠. 입춘날 큰 지라군이 나한테 들어와라 이 소리가 그 소리야. 그래 입춘대길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년 2월 4일 날 오후 5시 50분이 입춘 시각이야. 이때부터 우주의 기운이 바뀌어. 그때부터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 4일 날 오후 5시 태어난 사람 무슨 띠? 소띠. 금년이 소띠야. 오후 5시 51분에 태어난 사람은 범띠야. 범띠하고 소띠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 범띠는 앞장선다고 그랬죠. 소띠는 앞장 안 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범띠는 내가 배가 고프야 돈을 벌어. 내가 배 안 고프면 돈 안 벌어. 범은 제가 배가 고프면 소 안 잡아먹어. 집안에 일어서 이 민간인이라서 소를 절대 안 잡아먹어. 배가 고프야 잡아먹어. 배가 고프야. 이게 범띠 특성이야. 범띠 특성. 아니 그리고 뱀띠 손 들어봐요. 뱀띠는 유강이라 해서 양이 특성하나 유양. 6개가 다 양이. 뱀은 다리가 있어 없어? 없어. 몸으로 키워. 왜? 몸속이 너무 열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이 허한 사람이 무슨 탕을 먹어? 뱀탕을 먹는 거예요. 뱀탕을 먹는 거예요. 뱀은 열이 아주 극성한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키는 거예요. 몸으로 키는 거예요. 그 대신 굉장히 지혜로 뱀띠가 무지하게 지혜로 다 써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고로. 말띠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말띠는 굉장히 머리가 연기해. 근데 절대로 고개를 숙이질 않아. 그래서 말이 울타리는 자기 키보다 높게 만들어. 그러면 못 뛰어넘어가. 밑으로는 절대 안 가. 그냥 높게만 밑에 있어도 절대 안 기어. 말은 절대로 고개를 안 숙여. 이런 특성이 있어. 말은 울타리 만들 때, 말 사육자 울타리 만들 때 말 높이만큼 위에만 쳐. 밑에는 없어. 밑으로 가면 되잖아. 절대로 안 기어. 이게 말의 특성이야. 그러고 이 범띠, 응? 그 다음에 이 개띠는 굉장히 충성스러워. 개가 뭐야? 주일한테 충성하잖아, 그렇지? 개띠는 무지무지하게 충성스러워. 그래서 참모를 두려면 개띠를 두어야 돼. 그러면 배반을 절대 안 해. 절대로 배반 안 해. 굉장히 자기 주인에 대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띠마다 성격이 달라. 이걸 선생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 학생들한테 띠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띠는 여러분 사주를 못 풀어. 여러분이 진짜 사주를 알고 싶으면 박내호 선생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올 거예요.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나 띠는 알 거야. 띠를 보고 살짝 봐요. 그리고 너는 이렇지? 그러면 거의 90%가 예 그럽니다. 그때부터 선생님 여러분과 학생과는 신뢰관계가 생겨. 신뢰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은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명리야. 55분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유익하셨나요? 네, 재밌었는데 중간에 시간을 잘 맞추셔서 제일 감사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 보네. 불안.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궁금한 게 띠가 같잖아요. 애들이 학년마다 띠가 지금 나이가 같으니까 학년이 띠가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해거리를 한다고 해 특성은 있다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 애들이 그 안에서 특성이 다른 거는 뭘로 해석하시는지 혹시 얘기해요. 이게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띠를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편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전문적으로 보려면 사주 8자를 풀어야 돼. 그 중에서 일간이라는 게 있지. 일간이 자기 주인이야. 그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감독인 사람이 감독은 리더로 어디 가서나 리더에 발휘해. 만약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여성분이 일간이 감독 같은 거 뚱마당을 해. 그래 직성이 풀려. 그 다음에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일반적으로 CEO 저기 오너
리더 중에서도 오너가 따로 있고 CEO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CEO예요. 그러면 같은 리더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감독을 자기 짠대로 몰라. 자기 짠대로. 앞장설 할지 몰라. 한로비 할지 몰라. 그러나 안 맞아. 한 번 쓰러져. 근데 병화는 태양이야. 태양으로 태어나서는 온 천지를 다 두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살피면서 리더예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경금은 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정확하게 하면 일간을 알아야 돼. 일간을 알아야 돼. 인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취업이 달라. 혹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학생들이 생년월일 음력 있는 양력이 있지. 그 다음에 시 이걸 적어서 박명호 선생님한테 줄 거야. 그럼 내가 써서 설명을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써서 줄 테니까 여러분. 네, 여쭤보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관심 가진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이 시작인데 사실 저도 이제 원한지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